세상을 바꾸는 정치 스타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손수호 변호사이고요. 정치알바 고정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태우 배우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남배우 남태우입니다. 네, 드라마 네. 어떻습니까? 평이? 평은 제가 다 듣지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네, 너무나 난해하다. 난해하다, 어렵다.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게 많았죠. 그거 좀 약간 실망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아쉽죠. 예.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있죠? 연이어 또 준비되어 있는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독립장편 영화가 11월에 네. 한 편 있고 또 상업 영화가 한 편 있어서 네. 드라마는 없어요? 드라마는 지금 뭐 금방 뭐 하루 이틀 만에는 알 수 없고 원래는 이 작품이 끝나면 네.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네. 내심 기대했는데 다음 그런데. 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겠고 또 특히나 네. 이제 공중파, 네. 지상파였기 때문에 또 남 배우님이 느끼는 또 그런 것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고대형 체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으로. 그래요? 이런 반응이 있었죠. 이제 이 그런 체제에서 과연 이렇게 실험적인 네. 또는 그 메시지가 나름 네. 이렇게 대중적 코드는 전혀 아니었고. 아니 뭘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실험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희망 따위는 본보기? 없다. 닥쳐라.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은 널 위해 슬로우하게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거를 보여준 거네요, 스스로.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잘 안 된다. 정확한 메시지. 이런 걸 이제 현실을 잘 보여준. 알겠습니다. 좀 화제가 되고 또 남 배우님이 또 인기도 다시 또 확 타오르고 하기 이렇게 됐는데 약간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입니다. 방송인이요? 지난주에는 판도라인에 이어서 방송인. 다작하시는군요. 왜 갑자기 또 방송인? 김호준의 블랙하우스 예. 여기에 출연했습니다. 아, 맞죠. 뭐 고정인가요? 아니면 1회? 첫 1회. 한 회? 네. 재밌습니까? 저는 모르죠. 방송이 됐나요? 11월 4일, 5일 녹화를. 두 번이나 방송해요? 네. 한 번 방송해서? 한 편 하려다가 이게 네. 이제 한 편으로 불가능하다. 오촌 살인 사건 그거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시간대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주 휴방하고 예.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한 주 쉬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앞으로- 11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이건 특별- 이제 파일럿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네네. 픽스를 한대요. 아주 공격적인 편성인데. 그러게요. 그렇죠. 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결방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 센 걸 넣었으니까 네.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까. 내용이 굉장히 좀 궁금하고 뭐 좀 새로운 내용도 좀 있나요? 내용은 말할 수가 없고 그래요. 근데 아마 쇼킹한 쇼킹한. 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것도 쇼킹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리고 한번 다시 센세이션 예, 알겠습니다. 센세이셔널 하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쇼킹한 충격적인 다시 뭐 한번 그 자체가 충격. 쇼킹한 쇼킹한. 예, 알겠습니다. 쇼킹은 뭐죠? 예? 쇼의 왕이란 뜻이잖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중앙당 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거기 위원? 뭐죠? 지난번에 후원회 직함. 운영위원. 운영위원. 네. 손혜원 의원님은 안 하셨어요? 네. 어허. 본인은 사양하셨잖아. 예, 그러니까요. 후원회장은 이해찬 총리,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 모친 상당했다는 부고를 받았는데. 전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이요? 네. 대전인가요? 세종? 세종시. 세종이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오픈하자마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트위터하고 뭐 이렇게 이해찬 네네. 총리 또 파파이스 막방 때 가서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목표입니까? 한도가 있나요? 50억이 목표랍니다. 50억. 보니까 1년에 50억을 모금할 수 있고 네. 선거가 있는 애는 100억이래요. 1인당 연간 500만 원이 한도네요? 그건 뭐 국회의원 후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연말 정산 시에 10만 원까지는 세액 똑같아요. 공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후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인이 네. 한 국회의원한테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4명까지 할 수 있어요. 4명까지요? 네, 1개인이니까 네.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지 맥시멈.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제 다당제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를 나누다 보니까
원래 받던 것보다 60억을 못 받았대요. 이제 적자를 본 거지. 예. 근데 이제 편성은 60억 더 받을 걸로 예상하고 짰던 규모라서 예. 좀 지금 적자 운영이라는데 중앙당이. 그래요? 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60억이 적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죠. 당원이 아니어도 후원 가능한 겁니까? 아,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앙당 후원에 근데 공무원은 못 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군인도 그렇고, 네. 예, 교사도 그렇고.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원회, 소개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트윗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개인이 할 수 있는 2천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까? 그럼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 하고 싶다. 세 분의 국회의원에게 500만 원씩 하고 네. 중앙당에 500만 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손수호 변호사는 네. 2천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2천? 네. 쌀밥? 제가 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야, 상당히 무리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이상하죠? 일치월장하시네. 그렇죠?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아, 자불안석입니다. 재미없죠? 청아람입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님은 오늘 아직도 국정감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막바지 국정감사죠. 네. 언제까지죠? 오늘까지.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 종합국감이라고 그러죠. 네. 오늘 화요일. 국감. 네. 녹음 일시가 이제 화요일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님이 좀 무리해서라도 올라오려고 했는데,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도저히 못 오겠다, 오늘은. 그래서 안타깝게도 1부뿐 아니라 2부에서도 손 의원님과 함께 못한다는 점, 저도 참 굉장히 아쉽습니다. 손 의원님 오셔야 좀 통통 튀기도 하고 또 흥도 나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은, 정 의원님, 남 배우님 두 분께서 그런 통통 튀는 그런 활력소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럴 때는 하다못해 이 작가라도 와야 되는데. 그래요?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네. 담배만 피고 왔습니다. 네. 감독관이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듣고 있다는 거. 네.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촛불 1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도 열렸고 여의도도 열렸죠?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못 갔어요. 못 가셨어요? 그날 몇 달 전부터 네. 예약된 강연? 행사였어요. 단풍열차. 단풍열차? 뭐예요? 우리 지역에 네. 문화원이 있는데 오. 거기서 무슨 문화원이에요? 마포? 마포 문화원, 마포 문화원? 성산 이동 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네. 443명이 갔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기차 가는 7량을 와. 전세 내서 우리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정읍역까지 갔다가 정읍이요? 네, 선운사 고창. 선운사. 네. 선운사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던데. 동백꽃 500년생 이청구루가 살고 있습니다. 송창식 씨의 노래 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는 네. 거예요. 노래 모르시는군요, 정 의원님. 네. 아시면 부를 텐데. 네. 네. 남 배우님은 어떻게? 여의도, 광화문. 저도 못 갔습니다. 어. 전 그때 이제 그 감독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새로 새 작품. 저는 광화문을 갔는데 이거 집회를 간 건 아니고 방송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잠깐 그런데 저는 길이 엄청 막힐 줄 알고 그 차를 놓고 지하철로 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인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김이 샜잖아요. 청와대 행진을 한다 안 한다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저도 네티즌들이 계속 저한테 쪽지 보내고 올려서 봤는데 마지막에 또 행진을 했더구만요. 했어요? 했어요. 구호라든지 이런 건 내용이 뭐였나요? 하여튼 적어도 문재인 지지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보기엔 좀 불편한 구호들.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이 들리도록 소리쳐보자 이런 그 얘기 있더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좀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반감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여의도에서 따로 또 집회를 했잖아요. 했죠. 파티. 촛불 파티. 여의도는 많은 분 오셨나요? 저도 잘 보도를 못 봤네. 여의도도 몇천 명, 4천 명 이렇게 주최 측 추산으로. 저는 끝나고 나서 먼지 하나 없이 그냥 싹 치운 그 거리 사진은 좀 봤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로와 역할이 있죠.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시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10년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하도록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힘을 합칠 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권의 경직성 이런 거죠.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하다. 네. 남 배우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처음부터 동력을 다 모으지 못했던 것에 한계가 있었고, 네. 또 운영 과정에서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주최 측에 여러 차례 해명이나 뭐 있었지만 네. 상당히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국민 여론조사에도 적폐청산에서 뭐 한 70%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계획의 동력 확보에 좀 더 네. 나서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뭐 각각 개별 단체나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문제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앞선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민노총이 뭐 노사정의도 복귀하고 청와대의 어떤 그 회담이라든지 어떤 그 회의 요청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야, 그럼요.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민주노총이 굉장히 실수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밍은 지금 이미 놓친 겁니까? 그렇죠. 민주노총 자체에도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요. 왜냐하면 민주노총 그 조합원들도 문재인 지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근데 또 민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식적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 않았나요? 김선동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나요? 공개적으로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요? 이렇게 지도부가 뭘 하든 네. 민주노총 그 조직원들은 조합원들은 문재인을 기본적으로 지지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권 바뀔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이제 거기 수십만 있는데. 그렇죠. 1년 그런가요? 전부터 네. 제가 민주노총 소속 네네. 노조에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뭐 노무현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도부와 실제 그 노조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괴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다. 네. 하여튼 민노총이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영향도 있었고 일도 이제 그 결국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시기에 맞는 또 그런 또 행동을 좀 해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부분 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개혁에 나서야 되겠는데 문재인 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이 또 네. 심한 경우는 민주노총 야 니들 그따위로 하려면 막 욕을 퍼붓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반목이 생긴다고. 이게 네. 실기를 한 거는 맞지만 민주노총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우리 사회가 개혁하는 쪽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화합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 남 의원님 또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굵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중에 그동안 체포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았던 2명. 누굽니까? 안봉근, 이재만. 이 2명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네. 체포됐고요. 또 뇌물 또 이야기 나옵니다. 게다가 조윤선 또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국정원 남재준 또 국정원 7인회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또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중요한 세트장. 네, 그렇죠. 그것도 만들어 놨고 네. 게다가 파견되어 있던 검사가 또 검찰의 수사를 또 방해하는 일을 현직 지검장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후배 검사들한테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또. 받아야죠. 예, 조사뿐 아니라 처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단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 또 자살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또 국정원. 국정원 직원인데 예전에 그 현안 TF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3차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의자로 이제 그 소환을 받자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마티즈, 빨간색 마티즈. 네. 네네. 임 과장도 네. 번개탄을 피워놨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번개탄을 팔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의 상시 지급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번개탄을 이렇게 애용하고 돌아가신 분한테 안 됐지만 이게 뭔가 의구심이 너무 드는 동일한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진실은 다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검찰이 다 법원에 영장 청구해가지고 발부돼서 그걸 가지고 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더 충격적인 것은 네, 뭡니까? 김주혁 배우. 예. 그 사고사로. 예. 예, 그렇죠. 부검 결과 나오는데 두부 손상으로. 그렇죠. 예. 네, 심장마비, 심경색 그런 가능성이 대두됐는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부검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사망한 걸로 네. 부검 그렇죠.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왼쪽에 있는 승용차를 탁
치더니 전속력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옆부분을 치고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차량 결함인지 아니면 악셀레터를 잘못 밟아서 그런 건지. 아, 근데 잘못 밟아서 그렇게까지 쭉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영상 보면은. 잠깐 잘못 밟아도 다시 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거로는 뭐 그래도 급발진보다는 악셀레터를 밟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더 많긴 한데, 더 알아봐야 저는 몰랐는데, 김무생 씨 아들이. 그렇죠. 예.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걸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와. 김주혁이라는 배우가 네. 김무생 씨 아들이라는 걸 몰랐고 네. 하정우는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김용건. 그건 아시네. 아시네. 네. 처음에는 나는 왜 성이 다르지 그랬어. 최무룡 아들. 최민수. 다 아시네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런가요? 네. 근데 진짜 옛날에 김무생 연기 잘했는데. 네, 대박이 그렇죠. 아빠. 이순재. 예? 아, 그건 대발이고요. 대박이 아빠. 대박? 예. 모르시는 거 모르세요? 대박이 아빠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요? 예. 아, 이동국이잖아요, 이동국 축구 선수. 나는 또 김무생 씨 얘기하는 줄 알고. 예? 아이, 그건 200골. 예. 200골의 주인공. 아니, 뭐 다 아시면서 네. 그래요. 그럼 뭐 이번에 뭐 신태용호에 합류하지 못했던 그것도 있고. 네. 광고 듣고 와가지고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뭡니까? 보이콧. 보이콧? 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보이콧.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보이콧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보이콧. 네.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귀족. 네. 외자인데요. 백작의 농장 관리인이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분이 농장 관리인입니까? 네, 농장 관리인. 근데 이제 농장 관리니까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작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소작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뭘 농작물 하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 우선주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지금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난폭했대요. 찰스. 네. 발음이 좋은데요, 찰스. 네, 찰스 보이콧.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찰스 보이콧 저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지 말자 불매운동을 했답니다. 이게 1880년 얘기입니다. 찰스가 안 좋네요. 찰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찰스 보이콧이 하는 것은 뭐든지 보이콧이야. 아, 그러니까 자신이 보이콧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보이콧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오. 찰스가 문제네. 네, 그래서 안 찰스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왕따시키고 뭐 불매운동하고 단절하고 끊고 배제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이콧, 찰스 보이콧 사람으로부터 이제 비롯됐어요. 찰스 보이콧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거부 운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야 보이콧이야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보이콧 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 이런 걸로 이제 상징화가 돼가지고 네. 뭐 뭘 거부한다. 그럼 보이콧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보이콧 이것이요. 네. 미국 독립전쟁에 시발이 되었다. 뭐가요? 어허. 원인이 되었다. 네. 이렇다면 믿겠어요? 아, 설명해 주세요. 네. 듣고 한번 저희가 믿어보겠습니다. 1773년 네. 보스턴 차 사건 기억나시죠? 국사책에서 배웠잖아. 아, 그 세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네. 이런 거예요. 보스턴 차 사건이 자동차 사건이 아니고 네. TEA 네네네. 차죠. 예, 마시는. 예. 중국산 차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중국산이에요? 네. 영국이 그것도 뭐 본차는 프랑스하고 아니죠. 전쟁을 오래 했다가 7년인가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원이 부족한 거야. 네네. 그래서 식민지들한테 세금을 막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인지세법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네. 근데 미국도 식민지였으니까 네. 동인도 회사라고 기억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독점 무역 회사. 네. 그래서 중국산 차를 수입에다가 판매원들에게 이제 팔게 했는데 당시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네.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영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 동인조 제도에서 들어오는 차는 우리가 못 사 먹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보이콧을 한 거야. 네. 영국산 제품을 네. 수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보이콧을 했어. 그랬더니 영국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아예 이제 판매원들을 대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네. 직영을 해가지고 보스턴에 이제 선박 같은 게 막 차를 뭐
미국에 이제 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미국 사람들이 불태웠습니까? 그 인디언으로 훔쳐가요? 가장해가지고 막 바다에 던져버리고 아, 바다에 던졌어요. 막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야. 방법은 좀 치사하네요. 인디언으로 가장요. 이게 이제 그래서 가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웃기네.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이야. 아.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아이씨 영국이 자꾸 못 살게 우리 독립할까? 뭐 이렇게 해서 네. 그게 맹화가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싫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또 괴롭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콧 운동이 네. 이제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보이콧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찰스 보이콧 1880년 네. 언 영국의 귀족 백작의 농장 관리인 네, 이제 난폭함 네. 이게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면서부터 이제 상징화가 돼서 보이콧 운동이 이제 하나의 이제 대명사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일종의 그럼 그 사람이 마름 같은 사람인데 너무 악독하게 했다 뭐 이런 건가요? 마름이 뭐예요? 지주 마름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자기가 농장 주도 아니고. 그렇지 행세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관리인인데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 가혹하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장질을 한 거지 한마디로. 갑질하는 거죠. 찰스 보이콧이. 네. 보이콧이 조금 전에 그 말씀해주신 그 어원만 네.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네요. 원래는. 네. 그런데 이유가 없는 보이콧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보이콧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보이콧을 아는지 모르겠어. 찰스 보이콧. 아하. 네. 지금 세 번째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빈손으로 다시 들어왔죠. 복귀했죠. 뭐 네. 4일 만인가요? 아니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걸 거부하냐고. 이 바보들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까? 원내 지도부가 하나요? 원내대표가 했겠죠. 원내대표가? 정우택. 아, 그럼- 이름이 뭐예요? 정우택을 풀이하면. 정우택을 정 풀이하면- 해보세요. 정말로 우, 어리석은 우 택. 선택. 선택. 그렇네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홍준표 대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우택이 합니까? 뭐 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원내 대책이니까 네네. 원내 대표가 주로 하죠.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는 네. 원외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청원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 지금. 그렇네요. 자기 싸움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오늘 뭐 보이콧 후에 자유한국당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 보이콧이 우리로서는 좀 안 좋지만 네. 성공한 보이콧도 있었어요. 어떤 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때 사학법을 반대하면서 장외투쟁. 정기국회를요 네. 한 2달 가까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촛불 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명박도 나오고 그랬나요? 네. 서울광장에서 아.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국회가 마비되니까 네. 사학법을 좀 양보를 했죠. 그러면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사실은 승기를 잡은 거예요. 어떤 승기? 대선? 자기 그 당에서. 당내에서. 네. 지도자로서의 어떤 카리스마. 네. 우리는 싫지만 네. 나름대로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또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거. 천막당사? 천막당사 때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찰스 보이콧이었는데 자기들이 그 어원도 모르고 어원도 모르고. 거꾸로 자기들이 보이콧을 하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하는 걸 보고 흉내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네. 걸핏하면 보이콧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이콧 대상이 찰스 보이콧인데 네. 자기들이 도리어 보이콧을 한다는 어이없는. 며칠 만에 복귀했잖아요. 네. 이거는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처음에 보이콧하면서 이건 정말 끝까지 국정감사를 뭐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돌아오지 않겠다 자,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보이콧이었냐면 박문진 이사 네. 9명 중에 6명은 여당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구여권 네. 2명이 나갔죠. 사퇴했어. 네. 여당 6, 야당 3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두 사람이 사퇴했으면 당연히 여당 때 했잖아. 여당 때 추천했잖아. 네. 그럼 또 여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여당 몫이야 그게. 네,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어거지입니다, 사실 이거. 어거지죠. 네.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2008년도에 벌어졌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을 내쫓고자 예.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 그리고 조상기 그다음에 신태섭 이사 조상기 이사는 자진 사퇴했고 신태섭 이사는 동의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뭘 걸어가지고 자기가 없다고 해서 내쫓은 거야. 네. 그리고서 정현주 사장을 내몰았거든요. 이사 네. 구조를 바꿔가지고. 근데 신태섭 이사는 해직됐었거든요.
나중에 네. 복직되고 다 있잖아요. 재판이 다 이겼어요. 정현주 사장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때 정현주 사장 쫓아내려고 뭐냐면 KBS 외주 제작 있잖아요. 네. 세무조사까지 했어요. 아이고. 근데 다 이제 무죄 받고 다 이제 보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그걸 반대는 했지만 우리가 추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보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야 원래 6대 3이니까 이거 거의 헌법이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6대 3이야. 이렇게 우기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아직도 거예요. 인정하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당하고 야당의 그런 개념을 좀 모르진 못하고 않을 있어. 텐데 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손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먹힌다고 노이즈 생각할까요?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럼 정말로 그럼 이사를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건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말질하는 거예요. 말질. 명분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걸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지만 막 조중동에서 때려대고 하면 네. 또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럼 뭐 언론 지형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럼 조중동에 힘이 빠진 겁니까? 조중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까? 조중동도 광고, 그다음에 구독자 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광고주나 구독자 다 국민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70%예요. 신경 안 쓸 수 없죠. 아, 그리고 그런 걸. 종편은 또 3년마다 재승인 제어가 있잖아요. 거기 네네. 딱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왜곡 보도 막 이런 거 못하죠. 아하.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떠받치고 있었던 지탱할 수 있었던 그런 언론 이런 게 왜곡 보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네.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결국 못 버틴 거예요. 아하. 자기들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굳이 네. 그쪽 말을 들어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이해관계적으로도 그쪽에 붙을 이유가 별로 박근혜 없고. 집권 초기만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종북이라고 하면 다 때려잡고 막 다 했잖아요. 이제 안 먹히죠? 이제 안 안 먹히지. 먹히죠. 블랙리스트 3관왕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먹히죠 이제. 뭐. 자기들이 저 모양이 됐는데 네. 답이 안 나오고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네. 내가 선운사를 갔더니 그 절에는 아주 좋은 절이더라고. 다른 절 같은 경우는 종하고 북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종북이 같이 있어요? 근데 같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또 사진을 찍었지. 종북 세력이네요. 종북이지. 난 종북 세력이에요. 종과 네. 북을 좋아해요. 같이 동시에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가 봐.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보이콧을 철회하고 금방 돌아온 게 빈손이지만 예산 관련해서 또 이거를 언제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겠네요. 그거랑 직접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12월 2일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새누리당이 아니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 원안대로 네. 통과해요. 법정 기한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야당의 무기가 하나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럼 뭐 트럼프 예 국회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참석할 트럼프 며칠 수밖에 날 없다. 오죠? 2일 아닙니까? 12월 2일. 12월 2일. 네. 네, 날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럴 때는 이 시대 참 검색인으로서 네. 바로 검색할까요? 검색해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복귀를 한 거잖아요. 네. 복귀했는데 그 중에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 싸움. 집안 싸움이 있어서 이게 동력이 없다. 꼭 똘똘 뭉쳐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안에선 서로 싸우고 막말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뭐 힘이 떨어지고 동력 떨어지기 때문에 복귀한 거 아니냐. 11월 7일이네요. 아, 7일입니까? 네. 아, 네. 12월 얼마 7일. 남았네요. 네. 11월 7일이네요. 네. 예, 얼마 안 아, 11월 7일.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내부의 어떤 그런 다툼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기들이 상복을 입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내부에서 돌아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곧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조금도 챙겨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았나. 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보이콧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자유한국당 네. 내분으로 좀 가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네. 홍준표 당신이 나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말도 거칠어요. 거칠죠. 이상한 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서청원 쪽에서 당신 재판 받을 때 윤모 씨 네. 진술 번복해달라고 네. 나한테 청탁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느냐. 그 윤모 씨가 누굽니까? 그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홍준표, 거죠? 네. 홍준표 당대표 네. 선거 때 언론 특보였대요. 근데 이제 서청원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인 관계를 형성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특별히 전화한 거죠. 서청원한테 상당한 인적인 도움도 받은 거죠. 네네. 음.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들고 나왔어요. 진술을 번복했다는 녹취록 갖고 증거가 있다. 있다. 아직 그거를 뭐 공개하지는 않았죠. 공개하지는 네. 않았죠.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죠.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집이 워낙 그걸
전문이네. 조작을 잘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보수 통합, 중도 통합 논의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 뭔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카드로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이용주 의원은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뭐 찬성하는 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론은 잘 그건 안 아닌 것 나오고.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호남 쪽이고. 호남 쪽.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는 친박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바른정당을 받아들이려니까 당장 친박을 쳐야 되고 네. 이게 이제 모순 관계죠.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성향 가지고는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해졌고 그래서 일단 바른정당과 1차 네. 통합이든 연대든 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예를 들면 결선 투표라든가 연대라든가 선거 이런 걸 통해서 저쪽을 저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안철수. 왜냐하면 민주당 우리 진영 내에서는 네. 부가 없다. 없죠. 아유. 희망이 없다. 뭐 비토가 엄청나요, 사실 지금. 네. 그래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중도를 표방하면서 이후에는 보수까지 안을 수 있는 플랜으로서는 지금 이 방식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반 문재인 지지자들에서 자기가 우뚝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홍준표는 나의 상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 감으로는. 될까요? 어렵죠. 어렵다. 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살아난 게 호남의 유권자들의 지지 때문에 40석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부활한 건데. 그렇죠. 호남하고 네. 격리되면 영남에서는 또 먹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 딜레마에 빠져 그게 있는 딜레마야 지금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네. 한 10명 이상 정도 데리고 가야 폼나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은 중이야.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홍준표가 날아갈 수도 있어. 경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실정법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지금 사망 선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영주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냐면 선장 없는 난파선이 돼버리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출당 결국 이제 본인이 뭐 스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명이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제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서최 네. 두 사람을 자르려면 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싸움을 걸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의원총회 의결이 무기명 투표예요. 그래요. 변수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싸우는 네. 게 아닐까. 남 투표로 배우님. 가면 70%는 나와야 되니까. 남 배우님 네. 예측 한번 해주시죠. 서청원, 최경환. 3분의 2 이상 된다 안 된다? 3분의 2. 3분의 1 이상을 서체가 확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107 곱하기 3분의 1 해보세요. 몇이에요? 35명 정도예요. 35에서 35? 37. 네, 35. 아니 그러니까 70표 이상 나와야 된단 말이죠. 35명 확보가 그렇게 또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어려워 이렇게 보이지 숫자를 않아요? 보니까. 그럼요. 아니 그 경북, 경남 의원들만 합해도 네.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70명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굉장히 지금 네. 하는데 만약에 투표까지 가면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는데요? 투표 안 가면 몰라도. 투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뭐 서초에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네. 최고위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서체 그래요? 진영에. 그럼요. 난리 피고 막 가서 떠들고 삿대질하고 막 하면 투표 못해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래도 그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지가 돼요? 그럼요. 옛날에 많이 그랬으니까 뭐. 어차피 지금 주인도 별로 없는 집인데 뭐. 네. 국회의원 한 10명만 나서가지고 계속 네네. 발언하고 하고 못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필리버스터 하고. 그렇지. 그러면 뭐. 10명 모으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0명이야 뭐 금방. 네. 친박 최측근에 의총장에서 10명이 계속 네.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기 시작하면 못 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10명들이 전투력도 세잖아요. 앞뒤 안 가린 네. 사람들이 한 10명 네. 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일단 상당히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바른정당의 자강파와 탈당파, 이제 그 통합파 있지 않습니까? 탈당파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제 헷갈리니까 네. 자강파 탈당파 이게 알겠습니다. 낫겠죠. 그 탈당파들은 언제쯤 감행할까요? 지금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6일인가요? 뭐 유승민 대표가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나가야지. 뭐 6일설도 있고
네. 지금 뭐 다음 주 초에는 아마 개량할 것이다. 근데 이제 7, 8명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불구경하고 쌍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근데 쌍구경하는 거 재밌게 이렇게 보시되 네. 김무성이 10명을 데리고 나가든 뭐 몇 명을 데리고 나가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왜요? 전국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나 네. 이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107명이잖아요. 네. 107석. 107석. 자유한국당. 네. 13석이 나가면 120석이죠. 네. 그럼 이게 5분의 2가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네요. 국회 선진화법상 네. 모든 법을 다 저지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이길 하나 실제로는 바른당으로 행동하는 김현아 비례대표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한 명. 그래서 14명을 끌고 나가야 돼. 될까요? 전 불가능할 것 20명 중에 14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와, 70%를 데려가는데? 그러면 이 국회 선진화법상 5분의 3이 무너져요. 네. 그러면 신속 처리 안건도 5분의 안 2 되고. 가지고 네. 무한정 모든 법안을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와. 그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20이 안 됐을 때 큰 의미가 없다는 아, 의미로 그렇죠. 7, 8명이 나가면 큰 효과는 네. 없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이 너무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많지만 자기 입장에서 고민되는 게 이번에 줄 잘못 서면 네.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래요? 고민이 될 거야. 뭐. 다음이 뭐 있나요? 김무성 다음도 의원? 없지만 내각제 개헌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큰 마음 먹고 나왔는데 집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의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만 무성하다. 된 일이 없다. 그럼 계속 그랬죠. 뭐 결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적인 수에 제일 크게 한 게 도장 들고 간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한동안 차기 대선 후보 1위, 부동 1위였죠. 1위였어요. 한동안. 근데 그게 너무 거품이었던 거지. 아, 그렇네요. 참 국민들의 평가가 냉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보이콧, 또 거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의 또 내용까지 덧붙여가지고 살펴봤고요.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의 어떤 문제점 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이죠. 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었죠. 사실은 뭐 인사청문회도 없는 그런 그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문고리 3분의 2인방. 3분의 2인방이 체포됐어. 네. 그럼 이 2명도 구속되면 이제 문고리 3인방 완전체 구속. 그렇죠. 네. 그렇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1년 전에 문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네. 2개가 계속 남아있다가 이제 다 합체. 그렇습니다. 사실 정호성 비서관은 재판 받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예,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혐의는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 네, 슈킹 받은 사실 거죠. 특수활동비 전문가 아니십니까, 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언론에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면 네네. 1년에 10억씩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매달 1억씩 그냥 갖다 드렸다. 이재만 예. 네. 하고 누구죠? 안봉근. 안봉근이 이제 상납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뭐 공공실 가방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현수 전 기조실장에 대한 그 소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집행한 거잖아요. 네. 긴급 체포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법원에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해준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그 영장 발부에 인색한. 네. 영장 그렇네요. 재판부에서. 아하, 그렇네요. 너무나 명확하다 이런 네, 거였죠. 뭔가 증거가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접 건넸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조윤선 전 장관 공공실 가방에 넣어서 넣었다. 네, 줬다.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받았는데 이 경우는 그 국정원장이 직접 줬다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격을 좀 차린 건가요? 장관이니까 직접 줬나? 수석 때 이제 받았나? 그렇군요. 국정원 뭐 절반의 돈이 다 특수활동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거라서 네. 절반이나요? 절반 정도. 뭐 거의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 특수활동비가. 그 국정원 직원들은요 본봉보다 이런 네. 활동비가 더 많아요. 아니 그럼 좀 잘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참. 아니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지금뿐 아니라 뭐 지난번 정권 또 전전 정권에도 사실 정 의원님 휴대전화나 이런 거는 다 감청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통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못할 일 뭐가 있어요? 캥기는 게 없으면 하는 거지. 그럼 캥기는 게 있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못된 짓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정 의원님한테 전화 안 한 정치인과 전화한 네. 정치인을 분류해보면 되겠네요. 전화 안 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한 있을 수 가지 있네요. 제가 이건 뭐 국감 때도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네. 공개하는데 네. 국정원 중에 월 초에 월초에 매월 현금으로 줍니다. 특수활동비. 아, 현금으로. 그래서 월초금이라고 그러는데 급여와 별개네요. 완전 예, 예. 완전 다르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현금으로 줍니다. 아 정말 아니 국정원 근데 일반 직원한테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진짜 특수활동비는 어떤 거에 쓰냐면 블랙요원들이라고 있어요. 네. 블랙요원 맞죠. 네. 네. 그 알려지지 않은. 국정원 내부에서 잘 모르는. 서로도 모르는 잘.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아 그래요? 그런 거는 특수활동비로 네. 비밀이 보장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주요 간부들의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처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내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그중에 증빙이 필요한 그런 증빙의 수준이 낮더라도 어디에 썼다라는 보고라든지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허술을 한 거죠. 아, 그런 그 규정은 있는데 사실상 그냥 쓴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네.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이네요,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돈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냐. 그렇죠. 그 출구가 중요한 건데 모였다가도 어디론가 또 가잖아요, 돈은. 누군가 쓰잖아요. 이게 그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또 받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줄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년에 100억 정도를 네. 그냥 영수증 없이.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취지는 대통령이 어디 가면 금일봉 이렇게 전달하고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밥 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품격 유지를 위해서 그 정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많이 그 줄이고 하시죠. 줄였어요. 많이 이게 줄였어요. 이렇게까지 허례허식 필요해? 이러면서 막 줄이고 막 근데 이랬죠. 문제는 뭐냐면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반납? 반납이 뭐예요? 국고에 반납. 아하. 안 반납. 쓰고. 안 쓰고 네. 매해 책정되는데 안 쓰고 어떤 그럼 해에는 네. 80억을 반납했던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예산 좀 줄고 하겠네요. 아니죠. 그냥 받아도 국고 귀속이지. 그럼 특수활동비는 그것도 국회에서 결국은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청와대 예산 이렇게 묶어서. 그럼 국회에서 줄이겠다는 시도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 정도는 봐줬어요. 그럼 국정원 특수활동비는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네. 그걸 보고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 있었다. 네. 그럼 다른 부처에 비해서 좀 손해를 본 건 사실이었어요. 다른 부처가 7, 8% 올라갈 때 국정원은 3% 정도 전체 총액에서 네. 올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실상 예산 네. 심사를 네. 못한다고 봐야죠. 아, 저 궁금한 원래 게- 예산이 네. 크니까 3% 올려도 뭐 상당히 큰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인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다른 비추에 네. 비해서. 그 법률가와 정치인의 또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아니 국회에서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원도 결산 대상일 거 하긴 아닙니까? 하죠. 그러니까요. 비공개를 하죠. 예산 심사나 예산 결산을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로 해도 결국은 그게 맞는지는 맞춰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제가 이제 맞춰보나요?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장 했잖아요. 네네. 야당 간사가 보통 하거든요. 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는 게 국정원은 특수하니까 좀 이 정도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그게 겁니까? 아니고 네. 예산 편성은 네. 국회가 권한이 아니잖아. 네네. 행정부 그렇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예. 해와요. 예, 예산 안 오니까. 설명을 해요. 설명은 다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산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저는 모르지만 뭐 얼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에 쓰겠다 이런 설명은 있나요? 특수활동비 명목이 네. 국정원장, 차장, 기조실장 네. 이거는 액수가 나와 있어요. 정액으로. 네. 그걸 뭐 깎을 수도 있고 뭐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네. 대체로 다 특수활동비예요. 야, 근데 그러면은 너무 국회 차원에서의 그런 그 통제도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아. 뭐냐면 국정원에 대해서 5가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조직원이 몇 명이냐. 네. 국정원 직원이. 전체 예산이 얼마냐. 음. 그리고 국정원 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보안상이에요. 국정원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공개로 하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공개를 하면 언론에 보도되고 뭐 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비공개가 지금 원칙이에요. 저는 사실 법적으로서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비공개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국가 그렇죠. 정보기관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예산 이건 불합리하게 조정해 준 것도 저도 많아요, 제가. 네. 예산 근데 그걸 언론에 공개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조정해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건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좀 문제 있는 예산이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안보관광이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전 선거운동이야. 그래서 그건 첨단 장비 사는 대로 옮겨. 예를 들면. 근데 자기들끼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내가 그건 조정해 준 건 많아요. 그런 조정은 또 되나 보네요. 일부는 받아주고. 일부. 네, 그럼요.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참. 내가 이거 통과 못 시키겠다. 그러면 자기들도 좀 곤란하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국정원 출신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죠. 실제로 좀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현직 국정원 뭐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정보가 나온다든지.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국정원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처 이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1차장이 2차장이 하는 일을 모르고 3차장이 1차장 하는 일을 몰라요. 원장은 다 뭐 통화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잘 모르고. 아니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국정원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준 게 많지가 않아요. 워낙 베일에 쌓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혹시 남 배우님 뭐 국정원 관련해서 뭐 가장 의문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국정원이 뭐 지금 예산 문제 있지만 지금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특수한 활동에 쓰여졌잖아요, 지금. 네. 아주 특수한. 예, 친박 활동 뭐 이런 거 쓰여진 건데. 네. 이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특수한 일을 하긴 하지만 공작원을 운영한다는 이런 데는 뭐 사실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저쪽에 뭐 파견하고 뭐 이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 거기다 오늘 나온 거 보면 전직 국정원 남재준 뭐 이병기 경우 다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렇죠. 이걸 아예 상징적으로 정권 유지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존슨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보인 양 했지만 결국 그때 또 돈을 받았고 또 들어가야 될 처지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국정원 출신 크다고. 김병기 의원이 팟팟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명박근혜 때 한 거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본인도 좀 그렇게 의심했대요. 자기가 출신인데. 출신인데도. 근데 정말 부끄럽다, 국정원. 근데 저도 이제 예산결산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근데 이 지경인 것까지는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네. 그 진짜 쌈짓돈처럼 막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놓고. 그다음 정권 유지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조폭보다 더 심한 상납 매달 정기적으로 하고. 그죠? 결국은 007 가방에 하고 뭐 영화 세트장 만들고 이건 뭐 영화인들은 뭐 하라고 자기들이 다 얘기 해버리고.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파면은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역대 정권 다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시죠? 제가 판도라에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정법의 위반이야. 안타깝네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다 얘기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녹음 끝나고 또는 1부, 2부 사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 죽겠네.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때 국정원이 청와대에 매달 상납을 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돈이 계속 배달 사고 나거나 개인의 일탈로 끝날 개연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갔겠냐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추정컨대 이런 거 있어요. 국정원에서 빼낼 수 있는 돈은 무지하게 많다. 네. 빈틈이 많고. 그걸로 부정하게 쓸 가능성도 많다. 네. 결국 국정원 돈이 어디로 흘러갔고 또 최종 이제 종착지가 어딘지까지 좀 검찰이 좀 꼭 파헤쳐주길 바라겠습니다. 안 보면 이제만 잡힌 것은 뭐 빙산의 일가 꼬리가 잡힌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병우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들어간. 이제 국정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 방해.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하려고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원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안전한 한도에서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국정감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근데 기자들은 거기 못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출입구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자들이요? 네.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장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려고 가기는 갔는데
국정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 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서 이제 들어갔겠죠. 네. 그러니까 데리고 안내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검찰도. 네. 아, 그렇네요. 검찰도 사실 거기 들어간 그 검찰 수사관도 국정원 건물 청사의 뭐 질이 모르겠네요. 모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가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갔어. 국정원 직원이 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심리전단 사무실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래서 그냥 세트장으로 들어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B 세트장입니다. C 스튜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부터는 CG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인 줄 알고 가보니까. 완전 위장을 해버리죠. 아니, 속은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속이면 속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죠. 대놓고 뭐 속이니까. 국정원 직원 이외에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사용 행거나 세트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발상을 국가기관 이런 중요한 기관을 세트로 해놓고 속여가지고 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건 누가 만들어요? 외주를 주나요? 누가요?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장호중 네. 전 부산지검장. 이 양반이죠. 네. 문제의 인물입니다. 오늘.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고 자기 다른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사의 신분으로 수사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을 내다 판 거지. 게다가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이제 국정원 전 국장한테 또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냐. 혐의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재준 7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이제 측근들로 이제 모임이 있었죠. 7명. 그 중에 이제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명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또 현안 검토, 대응 방향 설정 등 그런 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문제의 NLL 대화록 공개도 여기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명은 이제 원래 기관으로 복귀하거나 아예 퇴직했는데 한 명, 변모 정보비서관은 아직도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뭐 국방교육원에 지금 교육 파견 중이라고 하는데 뭐 한직으로 밀려난 건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국정원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아주 적폐의 핵심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어요. 남재준 후보가. 그러면서 정말 국가를 지키겠다. 뭐 기강을 세우겠다. 뭐 깨끗한 나라 이런 거를 들고 나왔거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남재준 이제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제 임박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왜 대선에 나왔을까? 네. 본인이 이런 것을 미리 예감하고.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감하고 정치 탄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정확히가 안 나는데 주요 보수 일간지 중에 하나에서 이 남재준 당시 그 출마 전인데 그 예비 후보를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올곧은 사람으로 그리고 또 신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출마한다. 돈도 없는데 그렇게 되게 포장을 많이 해줘가지고 거기에 또 약간 좀 현혹된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지가 뭐 참군인이다. 이런 이미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게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터무니없는 일을 한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남재준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상률 전 국세청장.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한상률 씨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시켰고 남재준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다 등에 칼 꽂았죠. 그렇죠. 완전 뭐 위장술의 달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7인회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의 어떤 그런 공작 정치, 밀실 정치, 측근들에 의해서 뭐 좌우되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남재준 뭐라고 해요? 전 원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남재준 원장 어떻게 될까요? 뭐 주속되지 않을까요? 수사에는 응할까요? 줄줄이 지금 다 전국정 전원 다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검찰이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 남재준이 아니지 원세훈 원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거면 국정원 왜 필요하냐? 진짜 이게 뭐야? 정말 창조적 발상을 하고 있군요. 국정원은 초헌법적 위치에 있는 걸로 착각한 거지. 정말 좀 제가 웬만하면 거친 말을 참 안 하는데 좀 두뇌 구조가 일반인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상상 그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원세훈이 그런 얘기 했으면 뭘 믿고 했겠어요?
백이 자기 있는 상사. 거죠. 그렇죠. 자기 상사, 직속 상사. 그렇죠. 네. 예. 시에서 근무할 때부터 상사. 그렇죠. 네.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시켜서 한 거니까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사실상 시켜서 한 건데 형식적으로는 그냥 뭐 먼 산 바라보면서 뭐 눈 지그시 감고 있으면은 오케이 사인으로 받고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 느와르는 조폭영화에 다 그렇잖아요. 네. 보스가 직접 지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 산을 네. 보면서 아유 저기에서도 한번 뛰어놀면 좋겠네. 이러면 이제 가서 이 사람이 가서 알아서 목숨 걸고 저 땅을 다 뺏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아이, 그럼 못 보스, 뺏으면 예. 자기가 죽는 거니까. 보스가 뭐 그런 거죠. 예. 제가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네. 어떤 퀴즈입니까? 어떤 동자승이 네. 절에 가서 돌을 닦다가 예, 이 시점에서 정의당에서 10년이 딱 됐는데 예. 주지스님한테 찾아와서 네. 저 이제 돌을 다 닦았으니 내려가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실험을 합니다. 주지스님이. 스님이 네. 실언? 실언. 시험을 봅니다. 아, 시험. 아, 네네. 시험. 시험. 네. 먼 산을 쳐다보면서 아. 네. 심조, 불산, 호보, 연자라, 수군 인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뜻을 아느냐 그랬더니 경자승이 산불 조심 자연보호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10년에 다시 가 공부하고 네. 똑같이 먼 산을 보면서 심조불산하고 호보 연자하라 수군 인용이라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면서 딱 주지스님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동자승이 이제 20년 만에 딱 얘기해. 심조불산은 산불 조심이고 그렇죠. 호보 연자는 자연 자연보호. 보호입니다. 수군 인용은 용인 군수. 아, 그게 어렵네, 마지막이. 마지막을 제가 열심히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산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받고 그 사람이 내려가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가지고. 이게 몇 년도 개그예요? 이건 참. 근데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이거? 이게 산불 조심하고 그게 언제 들으셨어요, 언제?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투옥 전 아니에요? 네? 이게 산불 조심하는 게 어려워. 자연보호하고 그런 게. 20세기 중반에 들을 법한 이런 이게 개그. 먼 산을 쳐다봤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 퀴즈는 네. 거의 뭐 국정원 문제 얘기하다가 국정원 네. 이 뭐 담당자들이 완전히 그 정원 때나 딴소리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그 정도 네. 같은데요. 남재준 원장의 앞으로의 수사 대응을 그러니까 먼 산을 네. 쳐다보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제 먼 산을 쳐다보면서 그냥 마치 중얼중얼 한 건데. 중얼중얼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중얼중얼 하면 그 땅을 찾아와라 이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건 거의 스튜디오에 그렇네요. 번개탄을 태우시는 듯한 네. 같이 죽자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수활동비도 네. 안 받았는데 누구한테요? 특수활동비를 받아야 번개탄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광석화. 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번에 목숨을 끊은 전 국정원 직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참 항상 고민되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한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잘못이 있다면은 처벌 받아야 되는데 네. 또 아는 게 있으면 다 이제 실토를 하고 다른 사람도 숨어 있는 사람도 처벌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비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목숨 끊은 국정원 직원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국정원 직원 그거는 세트장 그거 아니에요? 세트장이에요? 이 직원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변호사는 얘기가 있던데. 네, 변호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죠? 네. 예. 네. 뭔가 거기서 부역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네.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또 번개탄이 발견됐지만 사인규명위에서 이제 부검을 네, 해야 한다고 되겠죠.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자신들이 어떤 대북 또는 뭐 어떤 이 적이라고 규정하자면 그 대북 활동이나 첩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국민 첩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숨겨놓고 자기가 목숨을 끊음으로써 뭔가를 숨겨버리려는. 네. 그게 어쨌든 안타까운 뭐 거죠. 한 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진 않을 테니까요. 누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했는지 낱낱이 좀 검찰이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국정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은 보이콧하고 자유한국당 내용까지 쭉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정 의원님께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네. 또 정 의원님은 또 저희한테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싶은데 또 제한이 있잖아요. 네.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속 시원히 못 해주시고 참 답답한 부분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오늘뿐 아니라 다음 정치 알바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좀 많이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네. 제가 정보위 간사할 때 그때도 이제 제복제자 이런 얘기 있으면서 그때는 이게 보안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이게 있잖아. 그냥 막 언론에 막 보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압록강 철교 밑에 네. 송유관. 거기 있어요? 송유관이? 네. 근데 그게 보안상이었어요. 아니 그럼 송유관이 대북 중국에서 북한 가는 송유관이 그거예요? 네. 하나? 라인이 하나예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1차 핵실험 때 30% 줄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압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지금 다 알려졌냐면 네. 전면 중단을 못 한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액 때문에 네. 그 파이프가 네. 송유관이 망가진다. 파이프. 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과 북한은 단교 상태까지 갈 거다. 지금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안 좋긴 한데 어쨌든 뭐 혈맹 아닙니까? 네. 조중 혈맹이라고 그러죠. 다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국정원장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 보안 사항을 송유관 대북 송유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건 우리가 브리핑을 안 했었죠. 그 당시는. 근데 보도사 나왔잖아요. 그때는 안 나왔나요? 그때 몇 년 후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보안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그 뭐 여당 야당 간사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 말고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맞는 일이네요. 기자들은 못 들어오니까 네. 여야 간사가 브리핑하는 것만 보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정보위가 열리면 항상 톱니스였어요. 지금도 사실 그 간사가 이야기하는 거 사실 여러 기자들이 받아 적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실각했다. 네. 그걸 제 일성으로 전 세계에 타전이 된 거죠. 그것도 이제 정보 국정원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네. 국정원이 직접 나서 언론에 브리핑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이용하는 거죠. 네. 좀 전에 이제 그 대북 송유관 네. 이제 말씀하셨고 또 조중혈맹? 네. 조선과 중국입니까? 네. 조중혈맹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 또 다음 회에서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중국 관련된 이야기.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다음 화는 뭡니까? 시진핑. 시진핑. 중국 관련된 이야기 또 많이 또 풍부하게 해주시나요? 중국 공산당 띠, 스, 지오, 땅, 따후이. 이거 진짜예요? 이경규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것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자주 하세요? 중국 공산당 네. 제19차 당 대회. 당 대회까지입니까? 언제 열렸죠? 언제 외우신 거예요? 아니, 원래 중국어 하세요? 좀 해요. 정말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이제 연설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한번 해주세요. 메이후어드 성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생활, 인민들의 생활. 이게 키워드예요. 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메이후어드 성호.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이거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나, 이거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미국을 메이구어라고 그래요. 메이구어? 미국. 그래서 미가 아름다울 미자가 메이로 발음나고 국이 구어. 메이구어. 받침이 없거든, 중국말은. 그래서 중국은 네. 중으로 안 나고 종. 구어. 종구어. 종 발음 있잖아요. 받침 있잖아요. 종구어. 이응 받침이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국자는 그렇게 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네. 이제 정상회담도 이제 네. 발표가 됐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기대해 보겠고요. 129회 방송은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0회 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남배우님 그리고 정 의원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엔. 예? 이건 알겠다. 짜이지엔까지. 이건 그건 뭐 예. 알 것 같고. 남배우님도 한번 중국어로 해주시죠. 전 중국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해주세요.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뭐요? 국가정보원이 굉장히 인기 있는 곳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가요? 굉장히 공채하는 공사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에요. 국가정보원은 중국식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어지야. 정바오이엔. 그건 한국어를 풀어 쓴 것 같은데. 원래 중말이 그렇습니다. 한자라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가정보원에 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많이 갔는데 지금 뭐 번개탄으로도 죽고 그다음에 원장들 구속되고 이럴 개연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데 지금까지는 국가정보원이 국고정리원 그 나라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린 이런 거였다면 제대로 된 국가정보원을 거듭나기 위해서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높은 벽을 뚫고 입사했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댓글 달기보다 정말 정보 활동을 하는 국정원이 되기를 그렇죠. 바라겠고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